예, 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 경영 연구소 대표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농업인 오늘은 4회차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오늘 우리 청년 농업인들께서 지금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좀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고 또 작성하는데 또 혼자 물론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도 일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랄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30년을 이렇게 농업 분야에 종사를 해도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들은 사실상 농업에 물론 일만 하시는 분도 있고 영농에 종사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이론적으로는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절 정도는 또 농식품부에서 5,000명 중에 2,500명 정도는 이제 영농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을 또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농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도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려고 하죠. 그리고 접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그 사업계획서를 쭉 1회차, 2회차, 3회차 했는데요. 앞선 영상들을 보시면 좀 기초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 오늘은 그 청년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영농 동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하고 경영 계획을 또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서요 농바씨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고 김유열 TV라고 또 이렇게 하면 제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2024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 동기하고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경영계획 작성 방법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4회차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우리 대표님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정보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중심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양식은 이렇게 간단해요. 영농 동기, 현재 상황, 경영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게 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를 보시면은 맨 위에를 보시죠. 3페이지 이내에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에 의해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영농 동기 1페이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도 또 1페이지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계획도 1페이지를 작성하죠. 결과적으로는 3페이지로 작성하는 게 좋은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페이지가 나온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별도로 또 욕심을 냈다 이거죠. 별도로 또 이제 파일로 별도로 이제 뭐 마케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그 파일을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또 별도로 만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영농 동기, 현재 상황, 경영 계획을 각각 1페이지씩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농 동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영농 동기는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영농 동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의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나눠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농 동기는 이제 저는 서울에 있다가 지금 그 아버님이 연로 오셔가지고 고향에 내려와서 특히 내가 이제 서울에서 지금 너무나 야근 작업을 많이 하고 좀 힘들기 때문에 고향에 좀 그 건강도 좀 도모하고 또 농촌에 요즘 이제 농업이 이제 진짜 옛날처럼 농사가 아니라 농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직업을 전환시키고 또 농업을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또 수익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는 목표 의식이라고 있어요. 목표 의식은 세 가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막 목표를 간단하게 그냥 하우스 한 동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은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요. 저는 한 세 개 정도 목표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농장 대표잖아요. 그래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그 어떤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생산을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우리 농업이. 그래서 생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00제곱미터 아니 저기 한 필지라면 이제 3966제곱미터인데 논 한 필지가 이제 3966제곱미터에서 예를 들어서요 쌀을 지금 25가마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물량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25가마니인데 한 가마니에 얼마씩 20만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 이거죠. 한 필지가. 그러면 이게 한 해 농사도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해,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차까지 나오면 좋습니다. 근데 계속 한 필지만 가지고 5년차까지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사업 계획서가 아니죠. 그래서 한 필지를 지어보고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영농을 시작하니까 뭐 크게 할 것도 없고 연습하는 차원에서 하고 내년에는 내가 네 필지 정도, 세 필지 정도 왜냐면 5억을 5년 안에만 쓰면 되거든요. 세 필지 정도 구입해가지고 그러면 세 필지면 이제 보통 3,966제곱미터니까 곱하기 12,0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0제곱미터에 또 물량을 나오고 그 다음에 물량에서 쌀이 25개미 나오니까 세 필지면은 75가마 나오고 곱하기 2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 매출을 또 3년 뒤에는 올리고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10필지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또 매출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한 장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많이. 그러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 꼭 그 물량하고 매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장이. 이거를 이제 그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가공 제조도 해가지고 음료도 팔고 또 도시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생산에만 집중하다가도 한 3년째부터는 도시민들 한 20명 또 학생들도 초청해 가지고 우리 농장에서 농업의 소중함도 알리고 뭐 이런 체험 관광 서비스 농업까지 한 4, 5년째는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생산이 나와야 되고 2차 가공 제조까지 나오고 3차 체험 관광 서비스까지 나오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한 목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잡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아니면 1년차, 3년차, 5년차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굳이 뭐 1, 2, 3, 4 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면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농 동기 끝났습니다. 두 번째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을 보면요. 독립 경영 예정자의 경우 기술 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그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독립 경영 예정자는 전혀 농사 경험이 없는 분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독립 경영자는 이제 실제로 농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눠지죠. 완전히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요거,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 채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고 1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기술 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하나 나왔죠. 기술 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 활동이 나와야 되네요. 딱 두 가지로 나눠졌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목을 둔다 이거죠. 현재 상황에서 첫째는 기술 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예정자인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예정자인 경우에는 기술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가서 내가 좀 교육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영상도 시청하고 농업교육 포털 사이트 가서 관련된 품목에 대한 그런 지식을 좀 쌓겠다. 그리고 주변에 그 선배 농가들이 있죠. 선배 농가들에게 또 그 배우고 또 현장 실습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이러는 과정을 1, 2년 제가 볼 때는 한 3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재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농업은 품목에 대한 그런 재배 기술이 있어야 그 다음 스마트팜도 하는 것이지 뭐 스마트팜 컴퓨터만 잘하고 핸드폰 잘하고 또 ICT 정보통신 기술이 있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다. 작물의 생리에 대해서 예정자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2, 3년간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술 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 그리고 농장을 잘 경영하기 위한 그런 준비 활동을 잘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충분히 그 작목에 대해서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작목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지고 이제 기반을 거기에 맞는 농지를 또 사야 되겠죠. 이제 처음부터 농지를 사는 게 아니에요. 농지를 내가 이제 토마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이제 토마토를 실제로 이제 시설 하우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동에 200평짜리 660제곱미터짜리를 어느 지역에 이제 구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400 아니 1,600 그러니까 몇 동으로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겠죠. 뭐 두 동이면은 1,300제곱미터, 한 동이면 660제곱미터를 이제 어느 지역에 또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토질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지하수 검사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샀다가 땅속에서 그 황토물이 나와가지고 황토물이 나오면 알칼리성이 높아가지고 안 돼요. 작물이. 그래서 그냥 큰 실패를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논을 사기 전에 지번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지번을 충분히 엊그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토지 그 이음이라는 어플을 깔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1차 산업 농사만 짓는 게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 제조로도 나가고 또 체험장도 짓고 하려면은 그 땅에서 그 농지에서 농업진흥구역이냐 아니면 비진흥구역이냐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그 땅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냐 봐가지고 가공 제조장이나 아니면 체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땅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농지를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고,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영농 기반 마련을 하라 이거죠. 이게 나중에 먼저 그 작목에 대한 기술 습득이라든지 농장 경영 능력을 충분히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 의무 교육 받고 그러잖아요. 선택 교육도 받고 그런 다음에 논을 사러 다녀도 늦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가 있어요. 또 충분하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승계를 받는 분이나 또 농사를 지금까지 좀 몇 년간 한 3년 이내에 진 분들 3년 넘으면 또 응시도 못 하잖아요. 신청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영농 기반이라든지 농산물 생산량이라든지 판매처라든지 현재 매출 상황 근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것도 몇 가지 항목이에요. 영농 기반 몇 필지냐, 면적이 어느 정도냐. 두 번째 생산량. 거기서 뭐가 쌀이 몇 필지나 몇 톤이나 몇 킬로그램이나 생산되냐. 어디에 팔고 있냐. 그다음에 현재 매출이 얼마다. 뭐 5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냐. 수지 현황이 소득이죠. 이거든요. 그럼 네 가지 나왔죠. 다 다섯 번째 기술 습득 및 경영 능력.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는 이렇게 지금 교육도 받고 그러고 있다. 현재 상황만 써요. 미래는 쓰지 말고 현재 상황 그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예요. 현재 상황을 미래 막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미래는 이제 경영 계획에다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세 번째는 경영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경영 계획에는 연차별 5개년 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쓴다. 첫 번째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산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농 기반 구축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경영 다각화가 나와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생산 기술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이 나와야 됩니다. 벌써 여섯 가지가 나오죠, 대표님들. 그래서 여섯 가지로 나눠서 쓴다. 그래서 경영 계획을 잘게 하시는 분 보면 한 페이지로 만족하지 않고 이거는 2페이지까지 늘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경영 계획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목표. 이거는 이제 아까 목표하고 틀립니다. 여기하고는 이거는 전체적인 그런 연차별로 목표를 말하지만 여기는 5개년 연차별 5개년 계획 달성하자는 목표. 이거는 전체 제가 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이 목표의식은 전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여기는 그 연차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을 조금 쓴 다음에 이게 1년차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죠. 한 필지. 그다음에 2년, 3년차에는 네 필지로 늘리고 그다음에 5년 차에는 10필지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이렇게 정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벌써 뭐
처음에는 한 필지였지만 3년 차에는 지금 네 필지로 늘어났죠. 그럼 세 필지를 샀다 이거예요. 그럼 평당 지금 13만 원씩만 해도 지금 한 필지가 1억 5천 나와요. 그러면 두 필지면 벌써 3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필지를 어떤 돈으로 할 거냐. 그래서 3년 뒤에는 3년째에는 내가 이제 그 자부담 얼마 하고 그 다음에 후계농 영농 이거 정책 자금이잖아요. 이 돈으로 얼마 하고 해서 지금 세 필지 사는데 4억 5천 들어가는데 내가 1억 5천은 자부담하고 3억은 정책 융자금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부도 또 많이 해야 돼요. 또 그래서 내가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그 사업도 확장되고 뭐 가공 제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3년 차까지는 생산만 한다고 하지만은 4년째 때는 이제 생산 그 가공 제조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가공 제조 기술도 좀 배우러 다니겠다. 또 카페도 하고 빵도 만들겠다 하면은 바리스타도 따고 그 다음에 빵 그 제빵 기술도 배우고 이런 찾고 생산 기술도 아울러 따라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농 기반 구축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5년짜리는 이제 10필지로 단단한 영농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손익 분기점을 넘기겠다. 그 다음에 경영다각화는 그러면 5년째 6년째가 문제예요. 이제 6년째는 내가 이제 그동안에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는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사실상 그 가공이라든지 제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생산 기반을 갖췄으니까 나는 이제 목 좋은 데다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농산물을 팔고 그 다음에 그 중하품은 그걸로 음료를 만들어서 내가 그 반가공이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음료도 만들어서 팔고 즙이라도 만들어서 토마토 같은 경우 딸기 같은 경우 즙 가지고 또 몇천만 원 하는 분도 있어요. 농해소득으로. 그래서 가공을 그 OEM으로 뭐 꼭 내가 기계를 사면 또 빚이 늘어나니까 OEM 가공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런 2차 산업을 꼭 넣어야 돼요. 5, 6년째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가공 쪽으로 제조 쪽으로 또 카페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민들도 초청하고 체험 농장도 운영하면서 점점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치유농업도 하고 부가가치가 올라가야 되지 생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그 우리 농장을 놀이터화 하겠다. 그래서 많은 도시민들을 초청을 하고 또 내 농장에서 어떤 교육 기능도 하고 농장이 요즘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교육 기능도 하고 또 어떤 체험 기능도 하고 농촌 관광 기능도 하고 농장에 요즘 다각화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농장이 옛날 농장과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여기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영농 기반 구축 방안 다음에 경영 다각화 방안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생산 기술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그러면 이제 농업이 처음에는 농장이 이제 생산에만 종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다각화를 하면 점점 또 공부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다각화를 했으면 이제 그만큼 또 교육도 내가 이제 만약에 아까 제빵 기술이라든지 뭐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것도 좀 따야 되고 체험 같은 거 하시려면 농촌에 이제 농어촌 체험 지도사라고 있어요. 그런 자격증도 좀 따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팜파티라고 또 그것도 요즘은 민간 자격증으로 많이 발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팜파티도 좀 배우고 해가지고 팜파티 자격증도 취득을 하겠다. 민간 자격증이라도 또 도지사 인증 농어촌 지도사 체험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하면 좋아요. 아무래도 도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농장에서 이제 뭐라도 하려면은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좀 취득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런 말들을 역량 점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나의 역량도 늘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경영 계획이 상당히 보통 일은 아니에요. 6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교육, 훈련, 이수 목표라든지 팔로미, 마케팅 전략 등 그러면 벌써 8가지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된다 이거죠. 교육은 이제 아까 교육받아야 되죠.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팔로 및 마케팅 전략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 농산물을 꼭 그 도매로 출하한다고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점점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점점 늘리겠다. 뭐 이렇게 좀 하시면은 좋은 그런 사업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들인데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일반 현황 이런 것은 뭐 작물명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자면은 여기다가 이제 품종을 또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파프리카 품종. 그 다음에 부작목은 밑에서 쓰는 거예요, 딸기. 근데 입력할 때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칸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업 경영 구성원은 여기다가 이제 뭐 몇 명 이렇게 1년에 쓰는 누계로 쓰지 말고요. 1년에 한 명 쓴다. 그러면 한 명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년 차에는 몇 명 쓰고 4년 차에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그 다각화를 하고 뭐 체험 농장도 하고 그런 빵도 굽고 여러 가지 그 카페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종업원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때는 뭐 2명 쓴다든지 3명 쓴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몇 명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표는 지우셔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상시는 1년 내동 고용하는 사람 상시 고용이죠. 이게 몇 명 쓴다. 그 다음에 임시는 기간제 그런 분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임시도 몇 명 쓰고 일용은 월 단위로 써야 돼요. 일용은. 그래서 이것은 월 20, 뭐 1년 차에는 10명 쓰고 뭐 2년 차에는 20명 쓰고 이런 식으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것은 월 단위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연 단위로 몇 명 이렇게 쓰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축사니까요. 축사는 뭐 여기는 성축은 7개월 이상 마리수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표님들이 여기는 자축이고 7개월 미만은 이제 새끼. 여기서는 그 뭐라 할까 그 입식 그 처음 초 내가 만약에 입식을 했어 그러면 그 입식 기준이에요. 입식 기준. 그래서 처음에 내가 몇 마리를 100마리를 입식한다. 그럼 100마리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뭐 200마리가 됐더라도 200마리를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입식하는 마리수를 씁니다. 비유구, 번식구, 또 유구, 젖소도 마찬가지고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들여올 때 마리수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 써 있네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를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및 축사 소재지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제 현재 예정자들은 저는 이제 예정자 기준이니까 현재는 적지 말고요. 여기다가는 그 리까지는 나와야 돼요. 무슨 리까지. 여기냐면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농지 그 매입하는 거잖아요. 소유가 이제 농지를 앞으로 살 거예요. 두 필지를 산다면 무슨 리 번지가 나오면 더 좋고요. 혹시라도 번지가 안 나왔으면 무슨 대충이라도 그 지역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무슨 리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지목은 뭐 답이면 답, 전이면 전, 작목은 벼를 심을 거다 아니면 토마토를 심을 거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밑에는 임차니까 마찬가지예요. 유효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농작물 재배 시설이에요. 여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리 온실이라든지 비닐 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네요. 이제 시설이니까 또 가공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곱미터 단위로 쓸 때 가공 시설이다. 그러면 이 가공 시설의 바닥 면적을 쓰는 거지 이 부지 면적을 또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면적을 쓰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닐 온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비닐하우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쓰는 거지 그 전체 뭐 그 농지 면적을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비닐 온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한 동이면 660제곱미터 그렇게만 써야 되지 그 전체 부지를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부지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농기자재 여기는 이제 기자재 트랙터 콤바인 이건 뭐 있으면 이제 1년 차에 뭐 트랙터를 확보하기 없으면 쓰지 말고요. 여기는 이제 파종기 현재 한 대인데 1년 차에는 한 대 샀네요. 보니까 1년 차에 이렇게 누계로 쓰시면 됩니다. 선별기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대로 이제 1년 차에 한 대 샀네요. 그리고 쭉은이 이제 한 대로 나가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한 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있겠죠. 1111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 아시다시피 그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타 자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자금으로 5천만 원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는 이제 농지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자부담하고 정책 용자, 그 다음에 합계가 나오는데요.
이제 농지를 아까 두 필지 산다 그러면 뭐 한 필지 얼마인가는 몰라도 이렇게 4,500만 원 자부담 하네요. 그다음에 시설, 이거는 뭐 농지가 적게 사네 이분은. 이제 자부담만 썼네요. 그다음에 시설은 아까 가공장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시설을 많이 하네요. 가공 중심이 아마 농가 같아요. 정책 자금으로 2억 원 쓰겠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원 단위로 썼는데요. 이게 뭐 단위는 여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원 단위로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단위를 넣자면 1,000원 단위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장비가 나오네요. 1억 원을 자부담을 하는데 4년 차에 사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농자재는 또 500만 원 아치를 사겠다. 자부담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 융자는 5억 원 이내로 쓰면 돼요. 최고 5억까지. 이거 다 안 써도 돼요. 5년 안에만 쓰면 되니까 일단은 계획은 제가 볼 때는 5억을 다 채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년 그 연차별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또 2억밖에 안 썼네요. 이런 것은 좋은 사업 계획은 아닌 것 같고 저는 5억을 좀 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해 줄 때. 그다음에 자부담이 6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2억 6천만 원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그 5년 동안 2억만 쓴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좀 제공해주는 그런 좋은 정책 자금을 5억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돈을 아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저렴한 이자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5년 지나가면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 안에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3억은 반납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것도 좋은 사업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뭐 농업 경영 역량입니다. 이건 농업계만 쓰시는 거 알죠? 농업 경영 역량이니까. 그리고 사회교육은 농업 관련 그런 사회에서 받은 교육을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농업계, 고등학교, 농대 등 농업계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업법인 재직 경력. 농업법인 재직 경력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특히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것만 또 인정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업법인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은 100시간 또 교육시간도 인정을 해주니까요. 이런 걸 잘 재직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인증 번호까지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은 농업법인 근무 경력이라든지 농산업 분야 인턴 경력도 또 선도농가 현장 실습을 한 분은 그런 수료증, 그다음에 청년 귀농 장기 교육 받으신 분은 수료증, 그다음에 농협 청년 농부 사관학교 수료 오시는 분들은 수료증, 친환경 그런 인증 자격 인증서, 그다음에 GAP 인증서, 햇삽 있는 분은 그런 것도 제출하시면요 가점을 줍니다. 이건. 예, 지금까지 청년농업인 영농동기 현재 상황, 경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 가장 우리 대표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영농 동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 경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농 동기야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시골에 내려오는 동기를 말씀을 하면 이게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쓰라겠죠. 세 가지로 영농 동기, 그다음에 목표 의식, 지역 공동체와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특히 젊은 분들은 청년 농업인들이니까 이게 사회치가 활동이 농촌에서 지덕노체 있어요. 사회치 연합회라든지 사회치 본부, 사회치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경영인 연합회라든지 지도자 연합회, 지도자회, 뭐 각종 뭐 마을에 가면 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개발위원회 뭐 이렇게 이장도 또 마을 회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회가 그런 공동체에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좋다 이거죠. 이것도 한 부분으로. 그다음에 현재 상황은 현재 예정자들은 그 유해치 여기를 보고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농사 경력이 있는 분들은 아래치 이런 항목들이 다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경영 계획은 아까 굉장히 8가지로 나와야 한다겠죠.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내가 1년 차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2년 차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3년 차에는 이런 5년 차까지 계획을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 이수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점점 이제 사업이 늘어나니까 그런 분야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팔로 및 규모만 늘리면 또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잖아요. 이제 규모가 늘어나면
대량으로 생산된 것들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거냐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영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어떻게 강의 유익하셨나요? 예,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스마트 경영연구소에서 보내드리는 청년 농업인 사업계획서 작성 비법, 오늘은 제 그 4회차죠. 4회차의 영농 동기, 그 다음에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그 경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저희 스마트 경영연구소에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좀 더 유익한,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더 길어졌네요. 30분 해버렸는데 15분만 한다는 것이 이게 시간이 진짜 이게 맞추기 힘들어요. 오늘은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좀 늘어났는데 아무튼 줄이도록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여기서 이제 상담하실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지금 몇 건 받았는데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이 밑에를 보시면은 글씨가 있잖아요. 그 글씨를 누르시면 이제 그 나와요. 제 전화번호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하실 때 워낙에 이제 초보자고 내가 이제 인자사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떤 분이 이제 오드도 나는 제대로 못 찍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특별 컨설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